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새벽 2시 22분이에요. 자, 비트가 지금 점검 중이라 비트 차트를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트레이딩 뷰를 활용해서 각장 차트 몇 번 하고 뉴스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폐 팔아서 85억의 건물을 매입했다. 국세청 기준 없다. 무과세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만큼은 무세지대이다.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말인가요?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더리움을 현금화해 샀다는 거구나, 그죠? 일부를 보충해주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탈세 법인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우리 코인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정부 관계자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합당한 세금, 우리가 주식처럼 합당한 세금을 좀 매기길 바라볼게요. 부동산 보유예금, 담보대출 등 제외,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민주 데이터 산업, 속도전 데이터, 3법의 데이터 청구에서 어쩌고저쩌고, 암호화폐 산업 구체적인 규정보다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자 이제 이게 지금 C 및 BTC 옵션 미결제 약정 전월보다 10배 상승했다. 주식시장이 여파로 하락이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비트랑 나스닥은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네, 코스피랑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장기 홀딩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대요. 네, 요동치인데 장기 홀딩이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차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달러 차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노렸었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를 노렸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전 여기에서 노릴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 항상 드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노렸었고, 여기서 잘라 주었었고, 제가 요 파동은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5,000달러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 파동은 못 먹고,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여기서 전량 청산하고, 단타, 알트코인 단타, 여기 이 자리, 알트코인 단타 이 자리 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청산하고, 여기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전량 청산하고 기다립시다. 이게 제 한쌤의 공식 시황입니다. 되돌려 보시면 나올 거예요. 증거 자료도 다 있으니까. 제가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여기였나 인출을 해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다 써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때 이제 투자 자금 받았던 거 다시 돌려드리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적자가 났죠. 그리고 조금 수익을 거의 못 나고,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코스피, 인버스, 나스닥에 대한 숏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코스피 인버스를 한 웨이브 먹고 한 10% 정도 먹고 다시 지금 재진입한 상태가 됐거든요. 손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 손절을 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돈을 지금 자꾸 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직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숏을 조금씩 매집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인버스 이야기입니다. 인버스 차트를 8,000원 정도 때 8,500에서 좀 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일단은 매집해 가시는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나스닥도 1,500 정도까지 고점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집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시장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1,500을 살짝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요 가을 정도 해가지고 이제 큰 기회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관심 가져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이나 이런 시장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현물조차도 지금 제가 탐욕이 컨트롤이 안 되신다면 옵션이나 선물은 건드리시는 순간 아마 계좌가 터져버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고, 우리가 이제 팩트 가지고만 얘기를 합시다. 팩트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 추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요 추세가 좀 오래 갔어요. 그죠? 요 추세가 깨지면서, 요때 요 지점에서 반타 매수 이야기 한번 했고, 요 지점에서 반타 매수를 한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 기간이 아니라 요 구간에서는, 여기 알트 했죠. 우리 비트가 아니라 알트 매수 이야기하고, 요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를 이야기했었던 자리입니다. 이 선들이 옛날에 그어둔 선들이거든요. 그러면 다 지금 어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받지는 않겠지만 어떤 추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4시간 동상 이 상승 추세는 끝이 났다고 보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죠? 끝이 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추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점점 추세가 약해져 가고 있더라. 심지어 단기적인 추세는 하방적인 추세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각도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런 성들을 가지고 큰 추세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추세를 긋기가 지금 암연 상태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현재 이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여기 지지받는 차가 다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볼 건 이 추세랑 이 추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엇갈리니까 빼버리자. 자, 그리고 고점은 점점 고점조차도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 이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죠? 이까지 갔을 때 1,500달러를 최대 타겟으로 보고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흐름들은 우리가 비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비트로 좀 모여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1,500달러 근처까지 갈 가능성은 다소 있습니다. 그때 뭐 일부 알트는 다시 튀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왔다가 내려오고 다시 돌파할 때 여기서 추gang 매수를 하신다 하는 있더라도 이 구간에 대한 욕심은 저는 안 부리고 싶어요. 저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 시장방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요. 안 부리고 싶어요. 자, 근데 굳이 또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이 지점에 손절가를 주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요런 흐름도 여기 구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 구간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요 구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1,000만원 1,100 얼마였지? 그 구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이제 비썸 차트인데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요 자리, 그죠? 1,100만원 정도. 요 자리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굳이 하시려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진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말리진 않을게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손실가가 10% 정도가 채 안 되죠. 그럼 손절 주고 들어가 보셔도 돼요. 말리지 않아요. 근데 손절을 안 하고 들어가시지 마세요. 여기 깨지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깨지면 이번에는 이 저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웨이브에 대한 대응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죠? 980에서 950 사이는 부전이 열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웨이브가 깨진다고 되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간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손절을 꼭 죽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과 이 기회비용에 따라서 저는 이 기회비용이 굳이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100 한 30만원 저기 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좀 노리시고 손절을 거시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안 오면 만다라는 구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달러 차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지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장세다. 그냥 단순한 얘기로 상승 추세는 약해졌다. 단순한 추세, 상승 추세 약해지고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상승 추세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추세를 잡아줄 만한 그런 기준점을 찾아야 하는데 큰 추세상 이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고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고 이 끝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어쨌든 강한 매수 포인트라는 건 올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오면은 그냥 사도 된다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하면 최소위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 10% 이상이거든요. 최소한 10에서 20%가 만들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에 깔아놓고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는 게 어떤가. 여기서 뭐 조금 가더라도 뭐 10% 가든 말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구간에 매수를 깔아놓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게 있을 테니까. 오케이? 예전부터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어차피 2천만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여기 조정을 이상 반등파에 대한 조정파를 받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된다. 그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다시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맞죠? 빠지면 빠져서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수분들은 그 빠지는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스킬픽을 치면서 매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좀 초보분들은 아니 그래도 여기는 사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상태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올라갈 거면 지금 사도 되지 않나요? 근데 사셔도 무방합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이게 일부 알트들은 이 구간에 엄청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가 아프다 이건 진짜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싫다고 저는. 그래서 소심하게 갈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죠? 지표들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락 다이버는 지금 전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스토캐스트 수렴 파동 보여주고 있고, 그죠? 수렴 파동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림. 이 그림 조금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파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이제 우리가 좋은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면 또 추격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추격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이런 구간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면 뭐 박스 선 두 개 꺼놓고 위에 올라가면 매수 이렇게 해보시던가. 근데 현물은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선물이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네. 비트코인 흐름이 그러한 상태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좀 예시로 좀 들 텐데,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좀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요런 흐름이 나올 때 이더리움은 조금 더 많이 빠졌다. 그렇죠. 요 구간이죠. 그리고 요 반등파가 비트코인 대비 많이 올라갔었던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 노리고 있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구간이 다 매수존이거든요. 줄지 안 줄지 봐야 되겠지만. 자, 이더리움 BTC를 좀 볼까? 이더리움 BTC. USD 말고. 그리고 이 구간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격대 이 차동 모양을 보시고 이 주가 모양을 보시고 대충 이 분할을 깔아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금액을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다고 숫자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달러니까 이 구간은 차트 모양 보기 비슷한 모양 깔아두면 되잖아. 자, BTC 차트, 사토시 차트 좀 보고 싶은데. 이더 BTC 여기 있네요. 네. 이더 BTC가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흐름은 아닌데 현재 지금 여기서 파동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지금 수렴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아직까지 이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어요. 이 추세들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생각하고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 나쁘지 않다. 이더가 눌림목을 주면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성도 될 수 있겠고, 정말 큰 흐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횡보는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게 아주 큰 2017년 정도 아주 큰 흐름이죠. 그죠? 사토시 차트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여기서 누군가가 사토시 차트에서 매집한 형태가 진정되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이 나중에 언젠가 만나겠지, 그치? 이 구간을 나중에 돌파할 때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뭐 이렇게 가서 빠지든 이렇게 가시든 빠지든 어쨌든 간에 돌파할 때쯤, 그때가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더리움 구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조금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단이니까 방금 좀 큰 시황을 했고, 어쨌든 중기적으로도 이더리움은 다음 달 정도에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중 후보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차트도 종종 보면 좋아요. 네. 자, 나스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게요. 네. 나스닥은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요 경계선 접치는 자리니까 거래가 터지는 순간 뭐한다? 터지는 순간 또 보이죠? 네, 자, 갑니다. 자, 이런 추세선 끝자락에서 거래가 터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아주 작은 흐름부터 잡아내시는 겁니다. 작은 흐름부터. 1시간 파동부터 우리가 고점에서 빠지는 흐름을 이 모습을 잡아내는 거예요. 요번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매도를 노리려고 했거든. 여기서. 그러면 1시간 파동에서 스톡캐스틱이 하락 다이버전지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숏을 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먹진 사실 여기까지 먹을 자신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 정도 제가 한 9,700 정도까지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9,700 정도에서 먹을 생각을 지금 됐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고 이 반전 모습조차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갈게요.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숏 타이밍은 여기가 아니라, 현재 여유 좀 가지고, $1,500 근처, 1,500포인트 근처,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 포인트에서 또 한 번 기다려보고, 그때는 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바짝 쓰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뉴스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2019년 2월인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속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빚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게 되면 터져요. 그건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IMF를 한번 상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부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부채를 가지고 또 돈을 빌리면서 부채가 늘어났어요. 가계부채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빚이 가장 많냐고 하면 사실상 부동산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뭐 코인에 대한 빚도 있겠지만 부동산 부채가 가장 많아요. 부동산에 여러분들 아파트, 우리 뭐 젊으신 분들 30대 중후반에서 결혼하고 새신랑 새신부 되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우리가 내 집을 전부 전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애지간한 건 다 10억 하죠. 싼 것, 저렴한 것도 10억 하고, 그 경기권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저렴한 것도 최소한 5억은 들어가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는 3억입니다. 최소. 좀 쓸만한 건 3억대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억 5천입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죠. 살기 좋아요, 아주. 하지만 이게 1억 5천이라고 3억을 기준을 잡아볼게요. 평균 좀 이렇게 지방으로 했을 때. 30대 초중반의 나이에서 3억을 가지고 모았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 연봉 1억 원인 회사원이 회사를 5년 다니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할까요? 그럼 5억이 모여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내가 월급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00에서 700만원 사이입니다. 600만에서 700만원 꽂힌다고. 그러면 생활비 써야죠. 차도 사고 저축을 해야겠죠. 그죠? 200만원 정도 쓰고 거의 저축을 400만원씩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400만원씩 하루에 한 달에 400,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았어요. 저축을 해서 1년에 1년에 400만원이니까 480, 4,800인가 4,800, 그리고 우재 포함해서 그냥 다른 투자 합쳐서 5천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5년을 꼬박 모아야 2억 5천이 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봉 1억인 사람이 5년을 정말 알뜰하게 쓰면서 모아야 2억 5천이 모인다고. 35세 5년 뒤에 30살에 취직했다고 치고.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체 몇 명인가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 3, 4천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꿈이에요. 저도 연봉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적은 연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래서 잘 산다고, 나쁘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적금도 넣고 코인도 뭐 여기서 해서 또 운이 좋아서 한번 수익이 나서 우리가 빚도 다 갚고 이러면서도 이 시장은 위험하니까 200만 원으로만 해야지 이러며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 코인을 읽기 전에, 이 사기 당하기 전에 있는 자산을 모았지만 저한테 자산은 현재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그게 답니다. 전 재산이에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역시나 빚은 한 2억 정도는 내야 되더라고요. 그 부채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압박을 넣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들이 부도날 때 정부의 IMF의 그런 대출, 추가 대출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터져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대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도 공부방에도 보면 뭐 풀대출 하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은데요. 대출 조심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 대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다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갖고 있는 사업장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싫은 말 해서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지금 45%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 건 아닙니다. 절대치로는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해졌어요. 어쨌든 뭐 이건 정부 때 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뭐 참여정부 가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좀 낮춰 가다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있다가 급격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을 다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주고, 저도 이번에 코로나 상태로 지원금 받아서 용이하게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빚이 많아진다는 걸, 일단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자산 규모도 계속, 돈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추경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부작용이 돼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이렇게 뭐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집한 단계는 우리 다우 이론에서 매집기라는 거에서 꾸준히 모아다가 투자가 터졌을 때 수익을 확 끌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과열기 이상 분산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분산기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분산기, 우리 다우 이론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알잖아요. 그죠? 분산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물론 뭐 수십 년 단위로 넘어가면 주격과 경제는 상승할 테니 계속 뭐 국가는 뭐 올라가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막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 시장도 좋지만 좀 냉정하게 조금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우리가 현금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들을 좀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투자 시장의 비중을 조금 낮추셔서 액션을 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뉴스들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종종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차트가 지금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또 오늘 하루 힘차게 다 보내시고, 그래도 우리 뭐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코인 시장은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냥 반반 치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은 수익 타신 분들 조금 구경해서 한해입을 더 지켜보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 생각이 가장 베스트네요. 6월 9일자 이미 고점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